준비하십시오. 강북을. 네, 강북을. PPT가 있으면 바로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셔서 하도 상관은 없는데 화면 때문에 앞에 나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3분 넘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의 자랑 유대훈입니다. 저는 오직 한 길 민주당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인권국장으로 재직할 때 김대중 총재를 모시면서 행동하는 양심, 민생노동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민생위원장이던 노무현 위원장으로부터 사람 사는 세상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를 펼쳐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던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앞장서왔고 관광성 해외 연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관용 요건마저 없습니다. 후원금 모집 꼴등의원이지만 그러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헌정대상 구관왕을 차지한 우수의원입니다. 저는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참석했습니다. 의정활동 4년 종합평가를 엊그제 26일 날 수상했습니다만 300명 중 18위를 차지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초대 강북구의원으로 시작해서 3번의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없이는 지방자치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소비세 6%를 인상하여 2조 4천억 원을 지방에서 더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등 법률을 정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조주권 확대 등 제도를 많이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저 유대훈이 재선위원이 된다면 경제 민주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이미 2004년부터 41개월간 승강기안전관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정규직 207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대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능직으로 분리되었던 여직원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으며 일반직으로 전환된 여직원 중에는 오늘 현재 팀장으로까지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10분 살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진 예비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나가걸랑. 잠시만요. 뒤에 화면, 네, 됐습니다. 저는 PPT 없습니다. 파일이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예, 그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서부터 3분 카운팅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 대변인 했던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에서 기회를 주셔서요. 당의 대변인으로 2년, 그리고 홍보위원장으로 6개월 당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명령한 신입당원 조직화에 매진해서
강북을 지역에서만 4,000명의 당원을 모아서 당의 당세를 확장하는 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그 역할 때문에 많은 방송에서 야권을 대변하는 방송 패널로서도 한 1,000회 정도의 방송 출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북을에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화교초등학교, 신일중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아들로, 지역의 젊은이로 기억들 해주십니다. 29살 겁없이 처음으로 출마했었던 총선 때부터 16년 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구호를 미래를 위한 변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거창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사실은 제 아이들입니다. 아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11살, 8살짜리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의 강북구처럼 변화하지 않고 낙후된 주거활동, 교통상황, 교육환경 이런 걸 그대로 물려줄 거냐? 전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젊은 정치인 박용진으로 바뀌어야 강북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상황을 그대로 물려줄 건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한반도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둘 다 사내 아이입니다. 10년 뒤면 군대를 갈 겁니다. 이 아이들이 군대를 갔을 때 혹여나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 국제적인 상황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강북구에서 뿌리박고 아이를 키우고 또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사회활동을 해왔던 저 박용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앞서 많은 후보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마을의 가장 어르신, 마을의 촌장들이 해오셨던 그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여러 난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로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박용진이 그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감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후보자님 가운데 종이 상자에서 번호표 하나씩을 뽑아주십시오.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요. 아이고, 편한 거 하셨네요. 8번이군요. 네,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박용진 후보님 먼저 이번엔 하겠습니다. 5번이죠? 네. 그 같은 번호가 뽑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번호를 나중에 뒤집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두세요. 다른 스태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강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건 너무 정답이고요. 왜 국민들이 제1야당에게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 지지로 오지 않을까를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대변인하고 홍보위원장 하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당대표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 정당 역사상 김종인 대표처럼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루아침에 와서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당을 이끌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런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이 제1야당의 오늘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미운 놈과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요. 차라리 미운 놈을 선택한다는 게 18년 동안 정권을 잃었던 영국 노동당의 자기 반성과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을 신뢰할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정당에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처절한 몸부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냉철한 이런 평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이런 평가 과정이 그리고 과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짧은 기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내하고 견디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저는 이번 총선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야권연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라도요, 그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야권연대 하려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것은 국민들에게 어설픈 정치 공학이라고 낙인 찍혀서 오히려 처절한 패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유대훈 후보님 8번 뽑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외려 아마 마이너스로 지금 가는 그런 느낌까지 체감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성장이 정체된 원인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거나 갖지 못하면 같이 따라갈 수 없는 동반자적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반자적 사명을 가진 경제정책,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와서 골목 상권을 모조리 싹쓸이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이 오히려 도용을 통해서 돈 벌어가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이런 사태가 바로 오늘 현재 쓰는 그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골목마트와 대형마트가 상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해서 경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하속히 바꿔줘야 하는데, 그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주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신 있는 답변 두 분 다 아주 잘 된 답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 공관위원님들 후보자 질문 한 문장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유대훈 후보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요. 박영진 후보한테 누가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유대훈 후보님은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것 같은데, 학벌이 여기 초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예. 본인이 좀 살아나온 인생 역정에 비해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적합도 같은 걸 좀 비교해서 한 1분 정도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6.25를 만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결국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한 48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운찬 전 총리님한테도 강의를 많이 받았고, 조동성 교수 등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스러운 배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다. 하지만 한 번도 토론회나 의정활동에서 밀려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서민의 권익보호 운동으로 시작해서 1300세대의 없는 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공기업의 원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전부 다 비정규직을 내문하려 했습니다. 내 연봉 스스로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전 임직원 3년간 임금 동결하고 비정규직 210명 전원을 정직으로 전환시켰고, 기능직에 묶여있던 여직원 전체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그 여직원이 오늘 현재 팀장으로까지 승진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박용진 후보 질문하실 거죠? 네, 위원장님이 질문하십니다. 방송에서 그 토론하는 데서 여러 번 뵀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 정치인 입장에서 때 거기 주로 평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평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편향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편향된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당이 종편, 예를 들면 제가 KBS, MBC, SBS, YTN 이런 거 나갈 때는 뭐라고들 안 하시다가 종편에 나가서 이제 역할을 할 때는 왜 거기 나가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왜 저런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떠드냐고 얘기할 만큼 어찌 보면 형편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입장으로 제가 만일에 안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여당의 입장도 아니고요, 완전히 편협한 한쪽의 입장만 판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나마 그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요, 사실은 종편에서 정치 분야와 관련처럼 균형 잡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코너에서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무슨 일선에서 수사 담당하던 경찰 출신 분이 정치 평론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관련도 없었던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이 야당에 대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종편에 이렇게 좀 막무가내식의 어떤 정치 토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섭게 잣대를 들이대서요, 균형 잡힌 이런 시각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사실은 제가 30초 이상씩 더 드렸어요. 답변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국회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준비를 좀 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면접 본다고 분명히 공지해드렸는데, 면접 준비 안 해갖고 오신 후보자님들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들께서 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인터넷 속에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을입니다.